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충격로에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보행자 중심 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역 마중길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어제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충격로 문화거리, 이른바 제2의 마중길을 추진하는 구간은 다가구부터 병무청 사거리까지 1.3km입니다. 충격로를 인근의 한옥마을 등과 함께 전주 구도심을 상징하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존 왕복 4차로의 폭을 2m가량 줄이고 인도는 그만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인도와 차도의 턱을 없애 때로는 광장으로 이용하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합니다. 전주시 구도심의 상징거리로 좀 만들고자 합니다. 198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이게 정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턴 포장이나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좀 더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려 100억 원이 넘게 드는 사업인데 전주시는 다음 달 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충격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 때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며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교통 대란이 날 건 뻔한 사실이에요. 교통이 복잡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도 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곽에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공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전주시가 일방 통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설계 방향이 옳은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거리 조성하는데 약간 축소만 변경만 했지 새로운 충격로 거리를 새롭게 단장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다 이 말이죠. 앞서 전주역 마중길은 이미 보행자가 많지 않고 교통체증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청년이나 정치 신인들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정당들도 청년을 영입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고종륜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년에 40살로 전북 최연소 입지자인 고 후보는 40대 기술론을 내걸고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음이 좋은 것은 도전 정신, 그리고 그런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이것이 젊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벽은 까마득히 높습니다. 청년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예선부터 조직력이 탄탄한 기존 정치인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주당 알기로는 여성 의무 공천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신인도 좀 의무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들도 청년 가점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내 40대 이하 예비 주자는 고종륜, 이덕춘, 또 무소속 성치두, 민중당 전권희 후보 등 전체 50여 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청년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북 40대 이하 유권자가 48.1%로 전체 절반이나 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괴리가 큰 셈입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이에 따라 1,500만 원인 총선 기탁금도 100만 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낡은 정치에 대한 비판 속에 정치인의 세대 교체에 대한 목소리는 적지 않지만 여전히 청년과 정치 신인들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 한 해 교육 분야에서는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죠. 우여곡절 끝에 2024년까지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지만 정부 방침으로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바뀝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은 연초부터 불거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교육부 권고보다 10점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사고가 자사고답게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80점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고 측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는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알량한 교육감의 재량권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다양한 인재 양성이냐, 학교 서열화 훼손냐 등을 두고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상상고는 6월에 기준 점수의 0.39점이 모자란 평가를 받아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요청을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 정치적으로 접근하여서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가 났고 지난 보수 정부들에 이어 다시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교육부는 그리고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상황은 또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자사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상상고는 전국의 자사고 등과 함께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와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학교 공사비는 물론 교직원 채용과 승진에서까지 무려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 2곳을 운영하는 전주 완산학원. 올해 초 교육청 감사에서 이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비리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학교 교실에 설립자 일가의 살림집을 차리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수익금을 챙기는가 하면 학교 시설 공사에 계약금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의 카드 대금, 보험료, 건강식품 구입, 의복 구입, 골프 비용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학법인과 학교 관계자 11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를 뽑을 때도 승진을 시킬 때도 돈을 받았고 아이들 급식비는 물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까지 손을 댔습니다. 검찰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자금을 횡령한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그만큼 질적으로 낮은 교육이 제공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들도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설립자에게 징역 7년을,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의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관선 이사진을 파견하고 신임 교장 선임과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완산학원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앞두고 다람쥐 등 설치류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남원에서 열립니다. 진안에서는 이번 주말 마이산 빛축제가 개막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경자년 주해를 앞두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다람쥐 등 설치류를 주제로 한 G7 정상회담 특별전을 엽니다. 산림청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다람쥐와 청설모 등 13개 나라 30여 종의 설치류를 선보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2020 경자년 흰쥐의 해를 맞아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귀엽고 예쁜 설치류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오시면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이산 소원 빛축제가 내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닷새 동안 마이산 북부상가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소원 연날리기와 소원 엽서 쓰기,
얼음 미끄럼틀 타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봉황산이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임실군은 오는 2022년까지 58억 원을 들여 봉황산 일원에 생태 탐방로와 자연학습장, 생태보건숲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오래산 공공비축미 3,647톤의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공공비축비 매입 대금은 하반기 전국 산지 쌀값을 반영해 농협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 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환경청은 폐수 무단 방류나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산모 산후 치료비로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이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진찰비와 수술비, 침구 치료, 한약 등이며 입원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 전북은행 빌딩에 입주해 있었던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어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사무실 이전으로 접근성이 높아져 도민들의 이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원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 전문 직원을 상시 배치해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주의 낮 기온 5도, 김제는 4도가 예상되고 진안과 장수는 2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전주의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차차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이화 2마을 주민들이 90만 원. 부안군 부안읍 학동 3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완주군 용진읍 원구억 마을 주민들이 61만 원. 완주군 고산면 관동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완주군 이서면 만돌린 챔버 단원 1동이 30만 원. 전라북도청 송하진 지사회 직원들이 50만 원. 장수군 산서면 시장마을 주민들이 29만 9천 원. 장수군 산서면 봉정마을 주민들이 8만 9천 원. 김제시 김제경찰서 직원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